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이번 주말 어떤 계획들 세우셨는지요? 이 단풍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은 씨는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저도 단풍 계획 세웠는데요. 네. 근데 저는 주말마다 항상 거창하게 계획은 세우는데 막상 주말이 되면 이 방콕한다고 하잖아요. 네.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이 되면 항상 좀 나가볼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네. 지은 씨 얘기에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이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은 분들이 주말에 잘 놀러 다니시는데 왜 나만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요. 어떨 땐 쓸쓸하기도 해요. 맞아요. 어머, 네. 절대 쓸쓸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주말이나 휴일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채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택 씨처럼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면서 주말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 해소와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주말에 집에 있는 게 최고의 휴식이에요. 네. 근데 제가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월요일 날 좀 더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허리 아플 때도 굉장히 네.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월요일만 되면요, 머리, 어깨, 발, 무를 다 이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걸 바로 척추 월요병이라고 하는데요. 주말 내내 소파나 침대에서 이 꾸부정한 자세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그리고 하루 종일 낮잠을 자는 습관이 계속되면 척추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작은 근육에도 통증을 자주 쉽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척추 월요병을 좀 완화시키려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으로 몸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집에만 계시면 이게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요즘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통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현대인의 불청객 통증.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병 통증. 통증 환자는 지난 10여 년간 무려 50배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국민 질병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서 젊은 통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인의 90% 이상이 적은 움직임과 스마트 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다양한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을 방치할 경우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척수나 뇌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멈출 수 없는 고통, 현대인의 불청객 통증. 과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재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상옥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건강의 법칙에서 이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네. 치료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박상옥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재담 통증의학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봤던 주제 영상에서 최근 한 10년 동안 통증 환자가 50배나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네. 이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근 통증학 교과서에서는 약 3에서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통증 환자가 2011년 조사 결과 성인 인구의 약 10%,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통증 환자와 현재 통증 환자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교과서에서 재미있는 소개가 있어 말씀드리면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증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전국 대학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들 중 12,564명을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장년층의 통증이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에 비해 통증이 심각한 걸로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 자살 충동 비율도 4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바쁜 사회생활과 지나친 공동체 의식에서 자신의 통증이 무시되어서 만성 통증으로 많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이게 통증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 저림 증상, 결리는 것도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통증이 도대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프다는 것들을 다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우리 통증이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 나쁜 자극이나 뭐 나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상황들이 몸에서 피하고자 하는 어떤 반응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 그 자극들이 결국 뇌에서 느껴질 때 통증이라는 형태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마냥 나쁜 것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런 통증들이 만성화되고 오래된다면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요. 흔히 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뭐 아프다, 뭐 쑤시다, 네. 결린다, 네. 뭐 아린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맞아요. 같다. 또 아주 심한 분들은 칼에 뭐 쑤시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서 이런 통증의 양상 외에도 저린 형태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이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 또 뭐 허리가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유 없이 통증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 통증을 증상에 따라 신체 손상에 의한 통증, 또 신경계 이상에 의한 신경통증, 또 이 둘의 혼합 상태와 또 마지막으로 암성 통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통증의 가장 흔한 이유는 질병과 상해에 의해서, 즉 근육이나 뼈, 인대나 신경 등이 손상을 당해서 그에 따른 통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머리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찾기 위해서 그 부위에 CT나 MRI 등의 고가의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증학과 측에서도 이런 영상학적 도움을 받지만 두통 같은 경우는 안면 신경이나 목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에도 두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또 곧 재발하거나 또 반복적으로 통증이 오거나 또 두통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꼭 전문의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통증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모든 통증은 다 치료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원인이 제거만 될 수만 있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모든 통증이 치료가 다 가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실상 그 원인을 다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증이라는 질병 상태가 유발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아하. 있습니다. 네. 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 요법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주사요법, 뭐 신경치료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뭐 운동요법뿐만이 아니고 뭐 도수치료라든지 뭐 체외에서 강한 충격을 주는 뭐 체외 충격파 또 몸속 아주 깊은 곳까지 열을 전해주는 자기장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병원에 오시면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통증은 그 치료 방법이 다양하고 또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모든 통증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며칠 아프고 말 때가 있는데 이런 때도 환자라고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예, 통증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얼만큼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지 이런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료 중에는 나는 얼만큼 아픈데 참고 있다라든가 얼만큼 아파서 주사를 맞았는데 다 나았다라든지 이런 소리를 듣고 난 저 친구보다 아프지 않으니까 좀 참아야지라든가 네. 나는 왜 주사를 맞았는데 낫지 않을까 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통증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를 지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같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통증을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숫자 통증 등급하고 시각 통증 등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 통증 등급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예. 택하는데요. 0점은 전혀 통증이 없는 상태. 네. 10점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상고의 통증을 말하는데 출산의 네. 고통. 네. 예.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상상할 수 있는 아하. 최고의 통증입니다. 상상. 무엇을 예. 상상하시는지. 예. 네. 네, 어떤 통증일 때 치료가 필요하는 질문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5점 정도면 환자가 주사나 이런 치료를 맞고 싶어 하는구나. 그 이하면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재활 치료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근데 이제 통증의 증후에서 보듯이 통증은 조직의 손상, 즉 우리 몸의 이상 신호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은 통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통증이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 근골격계의 만성 통증은 곧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잘못된 자세로의 사용, 작업장에서의 잘못된 자세나 또 사고로 인해서 손상을 받으면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잘못된 자세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통증,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취하다 보면 목에서 어깨로 또 팔이나 손까지 저리는 통증이 발생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셔서 목이 일자목이에요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요즘 거북목 증후이나 네. 일자목 증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목주의 근육이나 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또 심하면 척추의 디스크의 변성도 되고 척추 뒤에 있는 관절들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자판이나 마우스의 사용으로 손가락이 저려서 손목 또는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손가락의 손바닥면에 저림이나 통증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닌텐도나 또 게임기, 또 블랙베리 전화기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해서 그쵸.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손가락을 외전시킬 때 통증이 있거나 저림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팔꿈치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엘보우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팔을 굽혔다 폈다 할 때 통증이 유발되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블랙베리 증후군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자가 진단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지를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을 때 이곳이 좀 당기면 그 증후군의 증상이다라는 조금 당기는 것 얘기를 같기도 하고요. 예. 들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오. 이렇게 떠올렸을 때 제일 첫 번째 튀어나오는 인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만져지고 두 번째 잘 안 만지는데 그쪽에 네. 통증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베리 증후군, 어. 의학용어로는 이제 두커바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런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오. 아까 수근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을 약간 제꼈을 때 가운데 만져지는 큰 힘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쑥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거든요. 예. 그쪽을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통증이 온다거나 손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 마주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저림 증상이 온다면 아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뭐 전자기기, 게임기 등 이런 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오늘도 이재담 선생님도 태블릿 PC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굉장히 얼려놓으세요. 이런 거 없이는 요즘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 쓸 수 없다면 좀 이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골격계 통증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바른 자세로 생활하시고 또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작업 전이나 작업하는 도중에 또 작업이 끝난 후에라도 꼭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과 함께 늘어만 가는 통증. 하지만 집에서 간단한 운동 동작만으로도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따라하시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통증.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 통증을 날리는 요가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요가군요. 네. 자세가 굉장한 난이도가 있는데요.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아이고. 현대인의 고질병 통증.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인 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씨에 불청객으로 다가오는 이 통증. 오늘은 통증에 좋은 방법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힐링 운동이라 알려진 요가. 인도에서 전해져 온 요가는 몸과 마음의 정화를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나 집중력 향상 등의 이유로 요가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용 목적 등의 이유를 넘어 최근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메디컬 요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굉장히 요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시네요. 자세가. 엄청 유연하시죠? 네. 보통 보면 통증이 각 부위별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요가 동작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좋아지죠?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히 허리의 통증과 골반, 여성들의 생리통, 그리고 목 뒤 경추에 좋은 여러 가지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통증을 배워볼 아주 좋은 자세들, 어떤 요가 자세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에 좋은 코브라 자세, 그리고 목과 어깨에 좋은 활 자세, 그리고 여성들의 골반 통증과 생리통에 좋은 구두 수성공 자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자세요. 한 가지를 더 독특하네요. 추가한다면 네. 척추 건강에 전체에 좋은 비달라아사나 고양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물리쳐줄 4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용! 고양이 자세입니다. 예. 자, 먼저 배워볼 자세는 목과 어깨, 척추 전체의 통증에 좋은 고양이 자세입니다. 자, 먼저 무릎을 꿇고 바닥으로 엎드려서 양 다리를 뒤로 빼서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깨와 손목이 나란히 일직선이 되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밀어서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보도록 이 합니다. 동작은 비교적 좀 쉬워 자, 보입니다. 이때 어깨가 너무 움츠려져서 목이 자라처럼 쑥 들어가는 일이 없이 가슴을 크게 펴서 내밀어야 시선을 크게 되는군요. 천정으로 네. 보고 있으세요. 허리가 좀 펴지는 느낌을 천천히 들이쉬고 예. 내쉬면서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를 등 안으로 말아 넣는 느낌으로 유지합니다. 자, 이때에도 상체가 너무 앞으로 혹은 뒤쪽으로 쏠림이 없이 척추 그대로가 동그랗게 말려 있을 수 있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고개 들어서 허리를 낮추고, 자, 이때 팔꿈치를 쭉 펴서 목과 어깨, 대신에 저 허리에 건강한 호랑이 편안한 같은데요? 자세를 호랑이가 아니라? 하십시오. 예. 제가 범띠인데? 자, 고개 숙여서 다시 등을 동그랗게 숙일 수 없나 말고, 봅니다. 자, 복부 뒤로 밀어붙여서 정말 근데 숨을 허리에 편안하게 도움이 될 쉬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자, 특히 아니, 몇번안 했는데도 어깨와 목 굉장히 쪽에 힘들어하시네요. 통증이 땀이 많이 나죠. 예. 느껴지시는 분은 손바닥을 등 뒤쪽으로 약간 미는 느낌으로 유지를 하고 계세요. 자, 천천히 호흡하면서 정면으로 수희 씨는 지금 돌아옵니다. 좌절 모드인 듯한 느낌이. 그래도 잘 따라하세요. 네, 자 이어서 활 자세입니다. 집중하셔서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배워볼 자세는 특히 가슴, 특히 등 뒤 흉추의 통증과 허리의 요추의 통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활 자세입니다. 자, 먼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세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시고, 자, 이때 무릎은 약간만 벌리셔도 좋습니다. 자, 상체를 뻗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으시고요. 자,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도록 이건 하십시오. 웬만한 유연성 아니고서 호흡을 들이쉬면서 하기가 참 상체와 어려울 것 하체를 같습니다. 동시에 들어 올릴 텐데요. 자, 이때 너무 몸이 앞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몸이 너무 뒤쪽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자, 호흡을 들이쉬는 호흡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상체와 하체 팔꿈치를 쭉 펴서 가슴을 크게 열어보십시오. 수희 씨 유연한데요. 자,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고요. 평상시에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많았던 분들은 그게 좀 상체를 시원하셨나요? 조금 굉장히 더 시원하죠. 뒤로 정말 당겨서 힘들었어요. 유지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호흡과 함께 한 번 더 위로 등을 쭉 밀었다가, 자,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도록 저렇게 합니다. 고등 활 자세가 나오려면 많은 연습이 괜찮으세요? 필요했습니다. 네. 어깨 통증에 좋은 활 자세를 한번 배워봤는데 정말 따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통증이 좀 이기기 위한 선생님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때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목을 이렇게 자라처럼 움츠려져 있다든지 등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서 생활을 하신다든지 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앉은 자세에서라든지 서 있을 때 가슴을 열어서 어깨와 귀 사이가 약간만 멀어지게 유지하는 것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보고 계신가요? 세 번째, 코브라 자세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자세는 특히 허리 요통에 좋은 코브라 자세입니다. 자, 일단 배를 바닥으로 대고 엎드려 봅니다.
자, 평상시 때 척추 디스크나 혹은 자세의 불안정증이 느껴지셨던 분들은 손의 위치를 어깨, 얼굴 앞쪽에 손을 짚으시고요. 평상시에 허리가 조금 허리 건강에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손바닥을 등 뒤로 약간 빼내어도 좋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면서 양팔을 쭉 펴서 상체를 일으킬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가슴을 쭉 밀어서 팔꿈치를 펴보세요. 거의 직각으로 자, 이때도 저게 어깨 사이에 가능한가요? 순 씨도 목이 굉장히 잘 따라하시네. 들어가지 않게 어깨 사이에서 목을 순 씨 약간 놀린 것 천천히 죄송합니다. 목이경추를 너무 호랑이라고 잘하시네. 놀렸죠? 위로시켜서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그냥 앉아 계신 것 내쉬고 같아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내려갈 때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팔꿈치만 부드럽게 접어서 천천히 허리에 무리 없이 자극 없이 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방금 이 같이 따라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만큼이나 굉장히 잘하시던데 어느 정도 배우셨어요? 지금 요가는 3개월 정도 배웠어요. 요가를 뭐 배우게 되신 계기가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있었어요? 네, 허리 통증이 있어서 요가원을 찾게 되었어요. 허리통 한 3개월 정도 하시고 나시니까 좀 몸이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나요?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아팠는데 네. 3개월 정도 되니까 일상생활에도 무리 없이 통증이 없어져서 네. 너무 행복해요. 네, 마지막 구두 수선공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 배울 볼 자세는 골반의 통증에 좋은 구두 수성공 자세입니다. 자, 먼저 매트 바닥으로 앉아 주십시오. 자, 천천히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양무릎을 옆으로 벌려서 발바닥을 붙이고 뒤꿈치를 가슴 앞쪽으로 당겨서 앉습니다. 자, 이때 가슴이 너무 지나치게 등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가슴을 활짝 펴서 손바닥으로 발목을 편안하게 잡아주십시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이마를 바닥으로 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을 부드럽게 밀어서 이마를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때 엉덩이가 골반이 너무 빠지지 않게 천천히 이마를 골반 바닥으로 통증에 좋은 자세라고 대어주십시오. 자, 이마가 바닥에 내려갔다면 잡고 있던 전안 거의 안 닿을 닿으실 거예요. 양손을 앞으로 쭉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3개월 꾸준히. 동안 네. 꾸준히 좀 자, 이때 해봐야겠습니다. 통증이 다시 호랑이로 양쪽 돌아왔네. 골반과 고관절의 통증이 지나치게 느껴지신다면 손바닥으로 약간 뒤를 밀어서 등을 약간 볼록하게 유지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양쪽 골반의 통증과 무릎 혹은 발목의 통증이 아주 기분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만큼 느껴지신다면 양 손바닥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고개 들어서 일단 먼저 편안하게 정면을 보시고 들이쉬는 호흡과 함께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정면을 보도록 합니다. 네, 통증에 아주 도움이 되는 부위별 요가 자세들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게 한 어느 정도를 해야지 통증이 좀 완화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증이 완화가 되는 느낌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지속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요가를 이렇게 접하게 되시면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것보다 더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한 자세, 안정된 자세, 목과 어깨가 구부려지지 않는 편안한 자세로 유지를 하신다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도 이 땀을 좀 흘려가면서 했는데 몸이 참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메디컬 요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요가 동작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바르게 숙지를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굳이 시간을 내어서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힘든 만성 통증. 통증! 요가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소개해드린 요가 동작들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리고 저리고 쓰시고 반갑지 않는 통증 메디컬 요가로 통증 물리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아이고, 일단 수희 씨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희가 네 동작 알려드렸는데 사실 저도 전에 네. 집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활자세였나요? 그게 초보자들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말 힘들어서 보셨죠. 좀 잘 되는 부분도 있었다가 거의 안 되는 동작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동작들을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뭐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좀 어려워 보여도 하시면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되니까요. 집에서 꼭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그 통증에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은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또 재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통증에 대해서는 중재 시술을 이용한 치료, 즉 흔히 말하는 신경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오늘은 통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쭉 들어보니까 일상생활 속의 자세나 작은 생활 습관도 이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결국 통증은 뭐 잘못된 자세나 반복된 동작이 어느 한 부위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허리라든지 어깨 힘줄 또 손목에 이런 통증들이 다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그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서 잘 알려진 그 VDT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거북목 증후군과 한 일맥상통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현대인들이 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못 하시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근육의 양이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서 조그만 일이나 뭐 스트레스에도 결국 손상을 받게 되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흡연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배가 안 좋다는 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통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흡연이 뭐 어떻게 안 좋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흡연은 결국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근육이나 신경 또는 힘줄에 이 노폐물이 쌓이게 돼서 그런 피로 물질들이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담배 성분 안에 니코틴이라는 성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니코틴 성분이 결국 통증을 과민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항상 한쪽 다리를 꼬우고 앉는 자세 그렇게 있다든지 또는 가방을 그 한쪽으로만 매게 되어서 맞아요. 척추가 비틀어진다든지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 지갑을 한쪽 주머니에 두툼하게 이렇게 넣게 되면 예. 굉장히 그 몸이 많이 뒤틀어지게 되고 저도 오른쪽 뒷주머니에 항상 예, 넣고 맞습니다. 다니는데. 예. 그 남성들의 경우에는 지갑을 반대쪽 주머니에만 넣어보면 금방 내가 몸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바르지 못한 자세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결국 통증을 유발하는지는 모르고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이어트를 운동과 함께 하는 경우라면 좀 덜 생기겠지만 그냥 식이 조절만 해서 무작정 굶기만 하는 경우에는 근육이 주로 살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 몸의 근육량이 떨어져서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통증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통증하면 우리 주부님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깨, 허리,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이 쿡쿡 쑤신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 살림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더 이렇게 많은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이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통증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아.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하게 주부님들이 이제 가사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뭐 손 빨래를 한다든지 걸레질을 많이 하시게 되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뭐 방을 닦는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돌보는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되고 또 한 부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 몸에서 그것들을 견딜 수 있으면 통증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그 어떤 그 부하가 걸리게 되면 결국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건강의 법칙, 오늘 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통증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자가 치료되는 통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치료나 진료가 꼭 필요한 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통증의 종류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증학과에서는 근육이나 인대, 뼈 같은 조직의 통증이나 어깨나 무릎 또는 척추 주변의 관절 같은 관절 통증, 또 디스크나 협착기에서 신경이 아픈 신경 통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기에서 신경 통증이 발생하면 예. 허리에서 발가락까지 저리고 당기듯이 방사되는 통증이 있는데요. 또 걸을 때 또 그 처음에는 괜찮다가 걷다 보면 통증이 심해져서 꼭 쉬었다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디스크나 협착에 의한 신경 통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디스크 뒤에 척추 후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또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또 엉덩이에 천장관절 같은 통증이 있을 때는 서 있는 자체, 또 앉아 있는 자체가 아프고 서 있는 자세에서 엉덩이가 맞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척추 주변의 관절들이 아프시면 걷기 시작할 때 아프고 걷다 보면 좀 나아진다고 하십니다. 네. 또 무릎 관절들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요. 또 이런 관절염이 있을 때는 걸을 때 아프시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고 또 앉았다 일어나기 때 시큰거린다고 하시는데요. 또 이럴 때는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등으로 구별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어깨를 들 때 아프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픈 네. 관절 통증이 네.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추에서 통증이 방사되어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서 구별해 드리면 어깨가 아픈 경우에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를 들 때 또 돌릴 때 이렇게 아프시면 어깨 통증의 가능성이 높고 어깨에서 팔에서 손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으면 네.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 이렇게 편안하게 팔을 들어뜨리고 있을 때 예. 통증이 있다가 어. 어깨 걸쳐 놓는다거나 팔을 들어올리면 통증이 사라질 때 오.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후관절이라는 관절 증후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무겁고 목이 무겁고 뒤통수가 또 아프고 아까 심해지면 말씀드렸듯이 편두통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팔이 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까지 저린 경우는 드문데 이런 저린 증상이 있을 때 안마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소파나 의자에 편안하게 기댔을 때 통증이 사라지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면 사고나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통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도 통증 치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뭐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뭐 급성기 통증인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추가적인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그 손상이 이제 심해서 통증이 장기화되고 또 후유증이 남게 되면은 뭐 고질적인 통증으로 남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경우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뭐 신경 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사, 뭐 인대 증식 치료, FIMS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동원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환자분들이 재활을 받고 있는 재활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척수 종양으로 이제 수술을 했고 거기에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하지 마비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경성증, 이제 신경통 비슷한 이제 통증들이 와서 이제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외부에서 주는 충격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체외 충격파 치료인데요.
만성 통증을 간단한 방법으로 완화시켜줘서 큰 부담이 없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기장 치료 요법으로 몸속 깊이 바늘을 침투한 뒤 자기장을 투입하는 치료입니다. 만성 통증 치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운동을 통해 극복을 하는 것이 최우선일 텐데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실시하는 운동은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주로 그 만성 유통 환자나 아니면 경부 디스크 환자들 아니면은 그 만성 그 다발성 통증 환자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시면서 통증을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통증이 생겨 운동을 시작했다는 도성희 씨. 실은 운동은 어깨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주 목적은 복근, 심부 복근을 운동을 시켜가지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줘서 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고 꾸준히 한 후 통증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10일 정도 했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일단 복근이 이제 힘이 들어오고 자세가 이제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걷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아랫배 복근이나 위에 복근들이 많이 이제 지탱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세가 바르게 되어주고 걷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운동 치료부터 자기장 치료까지 치료 방법들이 참 다양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운동 좋다고 무조건 따라 하시면요.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상태에 따라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치료가 환자분들의 어떤 뭐 효과를 보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럼요. 많은 환자들에서 사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재활 치료는 참 얼마나 그 부위가 손상을 많이 받았고 또 변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치료 기간이 결정되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쁜 자세라든지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인 주 2 내지 3회 정도의 그 스케줄로 해서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이런 통증들이 완화가 되게 됩니다. 사실 성인에 가까운 분들일수록, 즉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런 나쁜 자세라든지 몸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체형 이런 것들은 고착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체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주면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통증들이 심화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원천적으로 평생 동안 이런 그 동작들을 유지해 나감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건강의 법칙,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고통,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통증은 좀 주관적이라고 하니까 네. 좀 고통, 생활에 지장이 되는 정도의 고통이라면, 통증이라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야겠습니다. 네, 참다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칭도 하고 야외 활동도 자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텔레비전 보실 때도 좀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증의 원인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학적 진단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MRI상에 보이는 디스크 질환의 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만성화될수록 치료도 어렵고 통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상의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빨리 병원 내원하시고요. 네. 박상호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통증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자세나 적절한 운동들이 무엇보다도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치료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안 아픈 것 같은데도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여유롭고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행복한 생활들을 하시게 된다면 통증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상옥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재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통증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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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감기와 추위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감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몸을 춥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 더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보다 감기 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출하고 들어오셔서 손 깨끗이 씻으시고 양치질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C가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줘서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유자에는 오렌지의 3배가 넘는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유자차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드립니다.